그러면은 발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할 거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이고, 인제 저희가 이제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 했던 이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 쪽에 접목시켜서 이제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부제목은 "An image is worth 뭐 16 by 16 words." 그래서 "Transformers for image recognition at scale." 이렇게 부제목이 있고, 다음 이제 저자들은 이 두 명 외에 또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해서 만든 이제 모델입니다. 그 아래 이제 페이퍼 주서 만들었고, 이제 구글 리서치에서 이제 브레인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인트로덕션 쪽인데요. 인트로덕션 쪽은 이제 기존에 이제 셀프 어텐션 기반 아키텍처를 사용했던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NLP에 이제 자주 쓰였고,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포머의 등장으로 해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었죠.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의 계산 효율성 및 확장성 덕분에 이제 많은 파라미터가 이제 가진 모델로도 학습이 또 가능해졌고, 모델의 데이터셋이 점점 커져도 포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이 또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심지어 이 대규모 데이터를 이제 사전 학습하고 이제 다 작은 데이터셋으로 이제 파인 튜닝하건 하는 거를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작업도 수행을 할 수 있어서 이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NLP에서 큰 성공을 두른 이제 거둔 이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해서 이제 컴퓨터 비전 쪽, 즉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거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방법들을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미지 224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패치로 이제 분할을 한 다음에 이 패치를 이제 1D 시퀀스로 변환을 해서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게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론에도 새로운 방법이 등장한 인제 어 트랜스포머에서,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정교화 기법 없이 이미지넷 같은 이제 중간 규모의 데이터셋을 훈련했을 때는 트랜스포머의 이 비전 트랜스포머 부분이 이제 CNN 기반 모델인 레즈넷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이제 아래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이 "귀납적 편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여기 기존의 레즈넷이나 이제 CNN 모델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로컬리티나 아니면 트랜슬레이션 이퀴어 베리언스와 같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부족해서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학습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기존 네 자주 CNN에서 자주 쓰였던 레즈넷보다 더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썼다.' 이러면은 무조건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을 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디폴트로 깔고 가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위에 언급했던 이제 VIT가 CNN과 다르게 모델 규모도 또 대규모 또 데이터셋을 계속 학습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모델의 규모가 더 커지고 데이터셋이 크기가 증가해도 성능포화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또 논문의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쪽에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기존에 VIT가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 관련된 내용들을, NLP에서 사용했던 트랜스포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미지 처리 쪽에서 시도하렸던 그런 방법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에 소개하는 게 이제 셀프 어텐션을 이미지에 바로 적용을 해서 224 안에 있는 모든 픽셀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를 해서 인제 시간 복잡도가 너무 높은 그런 모델들도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각 쿼리 픽셀에 이제 로컬 영역의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해서 글로벌 영역 대상으로 하지 않고 로컬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는 모델들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스파스 트랜스포머를 해 가지고 글로벌 셀프 어텐션을 효율적으로 근사화해서 이미지 처리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방법들은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 연산을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좀 엄청난 연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번거로운 작업이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나은 성능을 개선하는 이제 최적화가 된 이제 모듈들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랑 비슷하게 접근을 했던 이제 논문으로 이제 이미지를 2 바이 2 패치로 쪼개 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적용한 이제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패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좀 작은 이미지에만 적용이 가능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 해상도 및 이제 공간을 이제 축소하고 이제 픽셀 단위로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한 이제 모델이 있어요. 이건 이제 IGPT 모델로 이제 비지도 학습 방식이 훈련되며 이미지 내에서는 최대 72% 정도만 이제 달성했다라는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행되었던 연구들은 이제 여기서 소개하는 비전 트랜스포머보다는 이제 연산량 부분에 있어서는 어 좀 작업이 좀 잘 안 됐고 그 VIT에서 얘기하는 이제 패치별로 자르는 부분들을 이제 적용을 했으나 이제 패치 적용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넓게 확장되어서 이제 해야지 작은 이미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미지에서 적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이제 방법론을 이제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가진 한계를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아까는 2 바이 2로 쪼개지 않고 16 바이 16 이나 32 바이 32 같은 이제 상대적으로 큰 패치로 이제 분할해서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캡처할 수 있고 좀 아까 얘기했던 작은 이미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또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VIT를 이제 표준 이미지넷 데이터셋보다 더 큰 크기의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레코그니션을 실험을 진행했고 더 큰 크기의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기존 레즈넷 기반의 CNN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제 논문의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 부분을 이제 논문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제 요거를 좀 먼저 잠깐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아래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각 분 하나하나씩 이제 세부적으로 더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면 이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를 예를 들어 지금 3 바이 3 이제 뭐 몇 바이 몇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미지를 이제 패치별로 잘라요. 몇 바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패치를 잘라서 9 개의 패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이제 9 개의 패치들이 리니얼 프로젝션 오브 플래튼 패치로 해 가지고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들어갈 때 앞에 이제 순서들을 이제 임베딩하게 순서들을 기억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 번부터 9 번까지 이렇게 이제 순서를 기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앞에 0 번이라는 이제 클래스 토큰을 하나 이제 앞에다 붙여 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지금 사진의 클래스가 이제 뭐다라는 것들을 이제 해 주고 0 번에다 앞에다 클래스 토큰을 붙여 주고 그리고 이제 포지션 임베딩이라 해 가지고 저희 그 트랜스포머에 썼던 이제 위치 값을 기억을 해 주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포지션 임베딩을 붙여서 이제 각 패치의 이제 포지션 위치들을 이제 기억을 하는 것들을 이제 다 붙여 줍니다. 그 붙인 것들을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임베딩 패치들 이제 벡터화가 됐던 임베딩 패치들을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트랜스포머에 썼던 셀프 어텐션이 멀티 헤드 어텐션을 쓴 다음에 여기서 스킵 커넥션을 이제 붙여 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그것들이 다시 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MLP라고 비선형성을 주는 이제 저번에 트랜스포머에서도 썼던 이제 이제 포지션 와이즈 FFNN인 부분이 이 NLP랑 같은 거고 똑같이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도 똑같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성을 줌을 통해서 그 이미지 내에 있는 그 특징들을 더 잘 학습할 수 더 특징들을 더 뽑아서 잘 뽑아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스킵 커넥션을 붙이고 이 과정을 이제 L 번 과정을 한 다음에 이제 MLP 헤드라고 해 가지고 여기는 MLP랑 다르게 여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이제 헤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MLP 헤드를 이제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패치별로 나눴던 부분이 이제 뭐 클래스가 버드냐 볼이냐 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어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서 썼던 어텐션 이즈 올린니드 썼던 트랜스포머랑 비슷한 부분을 이제 인코더로 쓰고
디코더는 이제 번역 여기서는 번역이나 이런 생성이 아니기 때문에 디코더 부분은 이제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패치별로 잘랐다라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클래스 토큰 아래서 설명했지만 클래스 토큰 부분 이제 어 이 이제 주된 비전 트랜스포머의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패치 임베딩으로서 이제 어떻게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패치를 자르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패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치 임베딩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기존 인제 NLP에서 사용했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인제 원래 1D 시퀀스 입력을 받기 때문에 VIT에서는 인제 2D로 지금 형태에서 1D 형태로 지금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원래 이미지 같은 경우가 X가 R이라는 이제 HW 채널 그러니까 높이 너비 채널에 대한 이제 R에 이제 속해 있는 형태인데 이것들을 이제 P 바이 P 크기로 작은 패치로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이미지가 패치로 나누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수식은 이제 X가 이제 P 패치로 이제 나눠졌던 것이 이제 R의 이제 패치 개수 곱하기 이제 패치 크기 곱하기 채널로 이제 이렇게 변환하게 돼요. 그래서 아래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패치 개수는 이제 P 제곱분의 이제 HW 이렇게 그러니까 HW P 제곱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표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패치로 나눴는데 이게 채널을 곱하고 왜 n 개의 그 채널 패치 개수를 이제 곱하게 되느냐 이런 걸 설명드리면은 아래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미지에서 자주 쓰는 224, 224를 이제 패치를 이제 16 바이 16 패치로 이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이제 16이 되어서 총 여기서 14개 나오게 되고 여기서 패치가 총 14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16 바이 16이 패치고 그리고 인풋 이미지에 들어갔던 게 224면 우리가 RGB 같은 경우는 채널이 3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이제 전체 224를 이제 16으로 여기 패치 하나인 16으로 나눈 부분 하나랑 그리고 W를 16으로 나눈 부분 하나 해 가지고 각각의 이제 패치들을 이제 계산하는 식은 여기서 16에 224 한 거랑 곱하기 16에 224 해서 곱하기 해 가지고 총 256 개의 패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56 개의 패치가 총 지금 14개 있는 거니까 14개 곱하기 14 곱하기 14 해서 14 제곱 곱하기에다가 우리가 RGB가 총 3 개의 채널이니까 3 개를 곱해서 총 256 곱하기 14 제곱 곱하기 3 해서 총 마지막 1D 시퀀스의 부분이 총 15만 5천 15만? 15만 52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좀 보게 되게 하면은 지금 이 패치 임베딩을 지금 196에 768로 표현을 하고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 16 바이 16 패치로 나눴던 게 이제 14 개, 14 개 나온 게 이제 이쪽 196 개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또 768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패치가 지금 16 바이 16 패치로 나눴기 때문에 16 바이 16에 곱하기 총 RGB 3개 채널 해 가지고 이제 76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6에 768에 이제 패치 임베딩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림을 보여준 거고 그래서 파이널 시퀀서 같은 경우는 계산 방법이 이런 식으로 된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풋 이미지 224 크기를 16 패치로 나누면은 가로 세로가 14 개고 14 개로 총 196 개의 패치가 생기고 또 가로 세로가 16인 각 패치에 총 3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이것도 이쪽 방식이나 이거를 다르게 풀거나 하면 똑같이 그 파이널 시퀀서의 이제 값은 이거랑 동일하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15만 528이라는 숫자가 네. 이 CNN으로 보면은 피처 익스트랙터 레이어 층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디시전 레이어 층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피처 다시 익스트랙터 못 들었 네? 다시 못 들었어요. 다시 그러니까 못 들었어요. CNN으로 놓고 보면은 그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가 있고, 아니 블럭이죠. 피처 익스트랙션 블럭이 있고 마지막에
디시전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클래시파이어가 붙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15528이 피처 익스트랙터의 가장 마지막 출력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어 아니요. 아직 아니요. 이 더 붙어야 돼요. 아직 더 아,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15528이 포지셔닝 인코딩을 통과한 첫 번째 헤드 레이어라 보면 되는 거예요? 포지셔널 인코딩 아니요. 포지셔널 임베딩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아, 그냥 이거를 이미지를 지금 트랜스포머에 넣기 위한 아, 과정이에요. 이미지에 대한 트랜스포머가 전처리 과정이 네 15만, 맞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그냥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구조를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포머가 이제 원디로 일련하게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게 쭉 나열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그러니까 2D 이미지에서는 트랜스포머가 못 들어가니까 그 과정들을 일렬로 만들려고 하는 지금 전처리 맞아 사모님 말씀하신 거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잠깐, 15만 2천이니까 1000개로 나누면 15K가 되는 거네요? 15K가 맞나? 그렇 아니 150K 아닌가요? 150K. 네. 그러면은 모델이 최소 150K의 토큰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만 되는 거네요. 컨텍스트 렌스가 네예예예. 최소.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디로 이제 나눈 전처리 과정을 진행한 거고 근데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이거 이미지가 이것만 들어가게 되면 얘 자체적으로 그 이미지만 이해하게 되는 거지 이게 뭔지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뭔지라는 거를 이해시켜 주려고 인제 패치랑 그러니까 클래스 토큰이랑 그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인제 이제 포지션 임베딩을 이제 포지션 인코딩처럼 해서 똑같이 그리고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이제 해 주는 부분이 이제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처리를 다 한 다음에 그 전처리된 걸 다 합해서 이제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클래스 토큰으로 이제 클래스 토큰이랑 포지션 임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NLP에서 썼던 트랜스포머에 있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는 포지션 인코딩 같은 경우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써 가지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첫 번째 이제 부분이랑 그러니까 첫 번째 토큰이랑 이제 마지막 토큰까지 이제 우리가 주기 함수를 통해서 이제 위치를 다 기억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씁니다. 이제 앞에다가 이제 그냥 벡터를 이제 추가를 해 가지고 이제 포지션 임베딩을 하게 되는데 일단 포지션 임베딩 하기 전에 이제 클래스 토큰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VLT 모델은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VLT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앞에 이제 클래스 토큰이라는 것을 이제 추가를 해요. 이제 CLS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 토큰을 추가를 해 가지고 패치 임베딩 앞에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임베딩 벡터 앞에 이제 싹 붙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96개 아까 위에서 이미지에 설명드렸던 이제 196 개의 이제 개수가 이제 있다고 하면은 그 196 개에다가 하나의 이제 클래스 토큰을 이제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총 196 개에서 197 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97 개의 768의 이제 크기를 가진 이제 부분으로 1 곱하기 768 텐서 부분이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이 이제 맨 앞에 추가되고 인제 그림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196 개라고 하면은 이제 196 개에다가 플러스 1 돼 가지고 이제 197 곱하기 768의 이제 패치 임베딩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 임베딩을 받게 되는데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도 아는 것처럼 이제 입력 시퀀스의 순서에 대한 정보를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다시 우리가 복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거 위치 정보를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 임베딩 그러니까 임베딩된 패치들 안에다가 똑같은 크기로 이제 어 포지션 임베딩을 이제 붙여 줍니다. 그래서 각 시퀀스별로 이제 위치 정보를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 이 정보들이 이제 모델이 이제 시퀀스에서 어디에 있었고 어디 위치에 있었고 위치 관계를 또 학습하는 데 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아까 저희 클래스 토큰이 붙은 총 197개 768의 이제 크기를 똑같이 해서 이제 다 붙여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VIT에서는 2D 포지션 임베딩을 쓰질 않고 1D 이제 포지션 임베딩을 쓰는데요. 이 2D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이미지에 이제 가로랑 가로 X랑 세로 Y 좌표를 이제 고려해 가지고 이제 부여하는 방식인데 약간 CNN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2D 포지션 임베딩을 했던 거랑 또 1D 포지션 임베딩 했던 부분이 논문에서는 사용에 있어서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에서는 그냥 1D 포지션 임베딩을 써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패치로 나눈 과정에서 공간적 정보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은 이제 클래스 토 혹시 뭐 말씀하실라 했나 방금? 아니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임베딩은 이제 클래스 토큰과 이제 최종적으로 결합을 하고 이제 나서 이제 아까 상호님이 얘기하셨던 이 전처리 부분이 끝나고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4를 이제 16 바이 16 패치로 나누게 되면은 총 가로 총 뭐 14 여 가로 14 개, 세로 14 개의 애들이 나오게 되고 나눠지게 되고 패 총 그 나눴던 패치들을 이제 리니얼 프로젝션을 다 한 다음에 이제 패치 임베딩으로 이제 쭉 196 개에 768로 이제 쫙 크기로 뿌려지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클래스 토큰을 더 붙여서 197 개가 됐고 197 개에다가 이제 우리가 포지셔널 임베딩 전체를 이제 붙여야 되니까 197개 곱하기 768을 동시에 2개 똑같이 또 붙여 가지고 이제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넣고 이제 MLP 헤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이제 넣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을 설명할 건데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제 셀프 어텐션 부분 그리고 포지션 와이즈 FFNN 부분이랑 딱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제가 토글로 다 이제 설명을 넣어 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프 어텐션 부분 해서 각 패치에 이제 패치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계산을 해 주는 메커니즘이고요. MLP 같은 경우는 셀프 어텐션 계산한 다음에 비선형 변환을 해서 모델의 표현력을 높인다. 즉 모델의 그 정교한 이미지 내의 정교한 특징들을 이제 표현을 이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MLP에서 트랜스포머에서는 갤루 함수를 쓰는데 이따가 코드에서 설명드리지만 갤루 말고도 여러 가지 적으로 쓸 수 있게끔 코드를 바꿔 놨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 이따가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레이얼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저번에 레이얼 노멀라이제이션도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다르게 레이얼 노멀라이제 쓰는 이유 이거 다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배치를 늘릴 수가 없는데 인제 배치가 많아져야 적용이 잘 되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 데이터 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배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게 이제 레이얼 노멀레이션으로 각 배치 내에 있는 어 이제 채널과 HW 즉 높이 너비만 이제 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얼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패치 임베딩과 클래스 토큰 그리고 또 셀프 어텐션 부분 그리고 MLP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레이얼 노멀레이션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수식들을 설명을 드린 인제 쭉 나열을 해 봤는데요. 앞에 있는 인제 클래스 토큰이 맨 앞에 붙는 게 보이실 거고 그다음에 X1 번부터 Xn 번까지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패치로 나눴던 부분들을 인제 쭉 나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쪽 X 클래스가 붙은 이제 X1 번부터 Xn 번까지 있는 부분이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인제 포지션 임베딩 부분이 이제 여기서 합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또 이 부분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P 제곱 곱하기 이제 C 채널의 이제 디멘션 이제 보이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 POS가 안 적어 놨네. 포지셔널 임베딩 부분이 또 여기 차원에 속한다라고 있는 거 인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 부분은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하는 부분과 레이얼 노멀라이제이션 부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전 레이어 출력 부분 그다음에 이 L 부분이 이제 총 트랜스포머의 레이어 수로서 이제 몇 개 우리가 곱할지 해서 이쪽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 이제 수식 설명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MLP 같은 경우는 인제 저희 이제 비선형성 여기 설명 안 됐구나. 그래서 그 소프트 그 셀프 어텐션 안에 있는데 수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랜스포머에서 봤던 것처럼 Q랑 K 네 이제 트랜스포즈 해 가지고 이제 둘이 내적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스케일링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차원으로 나눠 준 다음에 소프트맥스 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MLP 부분은 이제 비선형성을 주는 부분으로서 앞에 이제 레이어 노멀레이션 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MLP 쪽 그 수식해서 비선형성을 줘 가지고 모델 표현력 높이는 부분 수식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 출력 부분으로서 이제 레이어 노멀레이제이션 끝난 이제 Y 부분이 나오는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어 이미지를 총 16 바이 16 패치로 나누고 그 16 바이 16 패치를 나눈 거를 이제 1D 시퀀스로 이제 표현을 쫙 일련으로 만들게 되며 앞에 클래스 토큰이 붙이게 되고 클래스 토큰이 붙은 197 곱하기 768 부분이 이제 어 포지션 임베딩 벡터랑 합쳐 가지고 총 이런 검은색의 컴바인드 된 인제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요. 그 임베딩 벡터를 만든 것들이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처음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QKV 이제 안에서 이제 얘네들끼리 이제 QKV 만들고 안에서 Q랑 K끼리 인제 K 트랜스포즈 해서 둘이 내적시키고 어텐션 이제 스코어 만든 다음에 그거 이제 가중합 해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니어 프로젝션 한 다음에 레이어 로멀 이제 여기 최종에서는 어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LP 헤드 쪽인데요. 이제 VLT 마지막 단계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우리가 "태스크에 따라서 헤드를 바꾼다."라고 이제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인데 만약에 이거를 뭐 세그멘테이션을 바꾼다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헤드로 바꾼다. 그래서 헤드를 바꾼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은 이제 '아 이런 공구나.'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여기서 만약 세그멘테이션이면 세그멘테이션 헤드 오브젝트 디텍션이면 오브젝트 디텍션 헤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클래스 토큰 기반으로 최종 이미지를 분류하는 역할을 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는 이제 리니얼 계층으로 되어 있고 이 계층이 이제 트랜스포머 출력에서 클래스 토큰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제 최종 클래스 확률을 예측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쭉 뽑았던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이제 레이열별로 이제 L 번 돌린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12 번을 돌리게 되고 그 12번 돌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MLP 헤드 리니얼 쪽 클래스 이제 MLP 헤드 즉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쪽으로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에 이제 해당되는 클래스들 확률을 쫙 뽑아서 우리가 '어 여기는 버드구나. 캐시구나. 테이블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의 저자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고 이제 또 추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는 인제 이미지를 패치로 나눈 거를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제 트랜스포머에는 어쨌든 이게 1D 시퀀스만 들어가게 되면 되니까 벡터화되어서 1D 시퀀스만 되면 되니까 이 CNN 즉 우리가 자주 썼던 레지넷이나 어떤 CNN 모델 같은 것들에서 피처 맵을 쫙 뽑아 가지고 그것을 인풋 시퀀스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레지넷 50을 사용을 해서 피처 맵을 추출을 하고 이제 피처 맵을 이제 트랜스포머 인풋 시퀀스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공간 그냥 1 곱하기 1 인 1인 경우 피처 맵 공간을 단순하게 이제 플래튼해서 트랜스포머로 이제 차원을 이제 투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해 가지고 똑같이 1D 시퀀스로 만들게 되고 1D 시퀀스 만들면은 똑같이 거기다가 클래스 토큰 붙이고 포지셔널 임베딩 붙여 가지고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갈 수 있게끔 모양을 바꿔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CNN에서는 이제 VIT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트랜스포머에서도 얘기했지만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모든 패치 모든 토큰별끼리 이제 내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유사도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통해서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한다. 즉 글로벌한 거를 이해를 한
장점을 알고 있는데 VIT에서 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CNN에서 뽑아왔던 피처맵들을 이제 가져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국서적인 특징, 즉 로컬적인 특징도 이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NN을 통해서 이 패치 임베딩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미지의 공간적인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백본인 레지덴 50을 이제 RGB 3개 채널에서 우리가 레지덴 50 모델에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된 다음에 패치 사이즈를 1 바이 1로 줄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원했던 이제 포지션 임베딩 그러니까 클래스 토큰 붙이고 포지션 임베딩 붙이는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똑같이 어 VIT에서 썼던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 저 질문이 하나 그래서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레지넷의 피처 익스트랙터의 가장 마지막 출력에서 그 네. 디시전 레이어로 넘어가기 직전에 네. 플래튼이나 아니면 이제 어댑티브 풀링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1D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VIT에다 넣어 가지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하기 위한 인코더를 계속 돌린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레즈넷에서 어쨌든 뭐 피처 출출하는 전처리 작업이 진행이 됐으니까 네네네. 인코더가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원래 노멀에서는 6번 반복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뭐 6번에서 3번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하이브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원래 기존 이제 VIT에서는 이제 글로벌한 문맥만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글로벌한 문맥 플러스 이제 CNN의 이제 그 로컬적인 것까지 하려고 인제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 안에는 어쨌든 형태만 맞춰지게 되면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1D 시퀀스에 대한 그 모양만 갖추면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맞추는 거를 인제 이미지 패치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백본 레지는 50 으로 그 1D 시퀀스를 형태를 맞춘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지금 하이브리드인 상황에서도 6번 반복하는 건 동일하겠네요. 네. 그거는 동일하겠죠. 아. 6 번이든 12 번이든 그거는 동일하겠죠. 그 왜냐면은 지금 네. 그러면은 전처리 과정만 지금 달라진 거지 아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레지넷을 이제 앞단 이제 따지면 헤드에 붙인 거잖아요, 레지넷을. 그렇죠. 네. 그러면 레지넷을 헤드에 붙였을 때 더 풍부한 데이터가 나오고 그 풍부한 데이터가 오브젝트 디텍션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더 제가 붙여 봐야 알 것 같은데, 논문에서는 얘기하기로는 이걸 이제 "공간적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글로벌한 거를 이해를 하는 비전 트랜스포머에 우리가 국소적인 이제 로컬적인 거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게끔 CNN 것까지, CNN 장점까지도 더 합치려고 이 방식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딥하게 공부는 안 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논문에서 저렇게 하이브리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애큐리시를 높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네네네. 그 목적은 부합을 한다고 해서 저거를 이제 논문의 저자가 소개를 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 안에 저희가 그 그러니까 뭐 이미지뿐만 아니라 지금 자연어 그리고 뭐 아니면은 스피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임베딩 벡터화가 되면은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것 같은데, 시사하는 게 어쨌든 간에 피처 값들을 뽑아주는 부분이 백본이 굳이 레지넷이 아니어도 뭐 다른 거여도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근데 이게 그 설명만 들어봤었을 때는
그냥 레즈넷이랑 VGNet을 합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조금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개의 아키텍처가 다른 모델을 합쳤다라는 뜻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냥 뭐 레즈넷 더하기 모바일넷이라던가 아니면 레즈넷 더하기 VGNet이라던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효율성이 그러니까 저 공간적 이미지 정보를 저게 따지면 2% 애큐리시를 더 높이기 위해서 모델 두 개를 쓴다는 건데 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자체가 그렇게 효율성이 높은 아키텍처는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 VIT 논문에서도 처음에 언급을 했었을 때 VIT는 CNN 계열의 모델보다 이 모델의 용량이 더 커가지고 더 많은 네.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만 애큐리시가 네네네.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네. 저렇게 붙여버렸을 때는 오히려 비효율의 극 성능이 떨어질 수 비효율의 있다라는 거네. 극치를 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그 들어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어. 그 굳이 여기다가 왜 레지넷을 또 붙여 가지고 음. 해 가지고 더 연산을 더 복잡하게 하려고 하나 이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굳이 레지넷이 그러니까 레지넷 아니어도 다른 모델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코더 단으로 해서 피처 값 뽑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네네. 인코더에서 피처 값 써서 이제 임베딩화 되어 있는 벡터들은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게 되면. 그래서 저 부분이 논문에서 어떻게 표현된지 제가 다 보질 못했으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앞단에 저렇게 기존의 CNN 모델을 붙였을 때 비전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이 6번 루프가 돌아야 되는 거를 뭐 하프로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고 또 하나 이렇게 붙였을 때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기능만 수행하지 않고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더 확장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당장 봤었을 때는 그냥 매트릭스 그러니까 웨이티드 매트릭스가 두 개가 이제 통합이 된다. 딱 요거의 가능성만 보여줬다 말고는 그 저도 방향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가능성이 이런 있다 식으로. 이것만 딱 맞아요, 느낌이 있는 맞아요. 것 저도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기긴 했어요. 음. 그래서 효율성은 조금 그거는 또 추가 논문 보면 나오겠죠. 예. 근데 지금 당장의 논문에서는 이게 효율적일까는 조금 회의가 있긴 하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 얘기는 진짜 동감합니다. 음. 굳이 굳이. 아니 그러니까 굳이 연산량을 줄이려고 했던 방법들도 여기서 자기들이 썼는데 그거를 왜 또 여기다 붙여 가지고 쓰잘데기 없이 해서 이렇게 하냐. 그래서 논문에는 중간 이게 저도 이게 논문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했는데 거기 논문 순서의 마지막에 이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는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 자료를 논문에는 이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잘 이제 또 찾아보다가 논문 이미지 이거 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거 소개해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뺄까 하다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좀 쳤다가 이게 나와 가지고 논문에서는 그냥 영문 네 아예 텍스트로만 없습니다. 설명하고 저 이미지는 다른 네. 데서 또 구해온 거예요? 네네. 아예 없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아. 여기 보시면은 잠깐 보여 드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다가 어 죄송 하이브리드. 네 이렇게 하고 띡 끝납니다. 하이브리드 한 문장으로 하고 문자로 끝냈구나. 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나?' 싶어 가지고 그냥 방법론 제공으로만 끝난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게 여기서 이제 전형적인 논문 작성할 때 과유불급을 하는 거죠.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걸 넣어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그쵸, 그쵸. 그래서 어. 상우님이 의구심 가지는 부분을 제가 해소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더 어.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논문에서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저거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면은 저 부분이 이제 발전이 많이 됐었으면은 저 부분으로 이제 네. 파생된 논문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음. 논문들이 이제 실제 성과가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논문이 나왔고 이제 뭐 그게 이제 사이파이테이션이 올라갔겠지만은 저는 저거 네네네. 거의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음. 저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살짝 언급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겠죠. 연구 결과 네네.
붙일 필요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으니까 아마 연구 그럴 것 사례도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거는 이제 저도 이 그냥 한번 검색해 보고 가능은 하지만은 이제 쓸데없는 짓이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 굳이? 예 저도 그 생각합니다. 그냥 뭐 붙여 봤다 이런 수준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은 이제 쭉쭉쭉 이제 VIT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존에 CNN에서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VIT보다 많았는데 이 VITN에서는 우리가 이미지를 패치별로 줄이고 그리고 그 패치를 1 년로 이제 쭉 나열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 인코드에 넣는 행위 자체로부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좀 뜬다고.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뭔지를 좀 알아야지 저희가 왜 VIT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고 그래서 CNN은 왜 인덕티브 바이어스 높은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이제 머신러닝에서도 쓰여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토파보기로 이렇게 좀 넣어 놨는데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이제 뭐냐면은 머신러닝 모델에서 이제 훈련 데이터에 기반해서 즉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을 때에는 사용하는 이제 가정이나 이제 선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 때문에 이제 모델이 이제 일반화 즉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돕게 되고 그 일반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인제 모델이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모델이 우리가 훈련했던 데이터 말고도 새로운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선형 관계가 있을 거라는 이제 가정을 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 이제 뭐 아파트 가격 예측 같은 거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XY 좌표에서 우리가 1900 1000 뭐 2000 년대 초반부터 2000 년대 2020 년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이제 그래 데이터를 모았다고 했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형 관계가 있을 거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 훈련된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다 되어 있고 다 된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가격 예측을 할 때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부분. 그래서 만약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만약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훈련 데이터만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학습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화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 가격을 예측하는 부분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미래 뭐 식별 데이터처럼 이제 뭐 태양열 이제 우리가 일사량을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태양열을 통해서 전기를 획득할 수 있는지 예측 작업을 할 때는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머신러닝에서. 그래서 랭귀지 바이어스, 서치 바이어스, 알고리즘 스페시픽 바이어스 이렇게 있는데 위에 거는 인제 잘 모르실 건데 아래 거를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래 거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래 거는 우리가 기존에 쓰는 이제 선형 관계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리니얼 모델 같은 거 또는 인제 K 니어리스트 네이버스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에 이제 분포되어 뭐 어떤 좌표에 이제 데이터를 분포했을 때 유사한 데이터는 유사한 데이터끼리 이제 모이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유사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인제 멀리 이제 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선으로 나누는 거죠. 뭐 아니면 뭐 구획으로 나눈다. 그리고 디시전 트리 그 이제 데이터가 분할할 가능성의 특성에 따라서 나뉜다고 이제 가정을 통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에서 주로 이제 썼던 것들이고 그 머신러닝들을 이제 우리가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제 예시로 이제 나왔던 이제 모델들이 이제 베이시안 모델 아니면은 K-니어스트 네이버즈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했던 선형 관계는 이제 리니얼 리그레션이 이제 대표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이제 중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서만 잘 수행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학습지 같은 것만 이제 풀 수 있고 나머지 새로운 문제 같은 건 풀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과적합이 발생되고 또 반대로 너무 일반화되게 되면은 또 가소적합이 발생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는 인제 AI 엔지니어로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 우리가 또 이제 과적합이 안 되려고 하고 가소적합도 안 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이제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지금 VIT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 이제 기존에는 인제 CNN에서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VIT보다는. 왜냐면은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옆에 있는 픽셀, 즉 이미지 옆 이거 스트라이드가 이동하면서 옆에 있는 픽셀들끼리 우리가 이제 이웃하는 이제 부분으로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 투 디멘셔널 네이버 스트럭처 부분. 그래서 아니면 또 로컬리티, 우리가 쭉 스트라이드를 하면서 우리가 '아 이 특징들이 여기 있었어. 이 특징들이 여기 있었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모델을 훈련시키고, 샬로우 부분부터 해서 딥퍼 부분까지 이제 아키텍처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깊은 망으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이제 국소적인 로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CNN은. 근데 VRT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인의 뭐 위치를 좀 우리가 이 패치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만 우리가 띡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으로 띡 이렇게 알려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전체에서 이 이미지가 여기 특징이 있어, 이 특징이 있어, 이거를 다 까먹게 되는 거죠, 이 패치브로 잘라가 가지고.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상대적으로 CNN보다는 약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낮으니까 그 낮은 거에 있어서 레진넷보다 성능이 떨어졌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그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제 작업이 이미지넷 21K 같은, 원래 이미지넷 1K였나요? 이미지넷 1K만 썼었는데,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으로 이제 했었는데, 데이터셋을 더 많이 늘려 가지고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제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넷 21K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해 가지고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방금 전까지 이제 VIT의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구두로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 이미지넷 21K 같은 이제 훈련이 되어 있는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작은 데이터셋인 뭐 사이퍼타임 데이터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써야 될 뭐 작은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파인 튜닝, 즉 다운스트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VIT를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문제점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데이터셋을 일반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사이퍼10 데이터셋을 썼고, 트레인 사이즈는 50,000, 테스트 사이즈는 이제 10,000 이렇게 사용했고, 증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부분 이렇게 사용했고, 이제 모델 컨피규레이션으로 쓰는 부분이 이제 16 바이 16 패치를 썼다라고 해서 VIT B16 이렇게 돼 있고, 프리티너의 모델은 21K 거를 이제 사전에 잘 학습되어 있는 21K를 그대로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인풋 이미지 224에서 패치 16 바이 16, 그리고 이렇게 차원들이랑 너메드스랑 그다음에 레이어스 12번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논문에 맞게끔 좀 이제 썼고요. 트레이닝 스택 같은 거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GPU 하드웨어 GPU는 이제 엔비디아 A100 그 코랩, 저번에 유로 남은 거 있어 가지고 그걸로 썼고요. 또 VRAM 40 기가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한 에포크 돌 때마다 6분 정도 걸렸고, 이밸류에이션은 한 23초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이 성우님이 앞에서 한 1 시간 정도 끌어 주셔 가지고 학습이 완료가 됐습니다. 학습 완료됐는데, 학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우상향해서 계속 트레이닝이 잘 되고 있고, 이제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지는 21K 같은 그 대용량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95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 이 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점 천천히 학습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증강을 제가 많이 해 가지고 이제 과적합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최대 학습돼서 어큐러시가 나온 게 다음과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션을 꺼 가지고, 그래서 최종 학습된 게 이제 만약에 에포크를 좀 더 늘렸으면은 아마 98 뭐 97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제가 50만 에포크라 해 가지고 학습은 이렇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여러 번 수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나 이런 거는 제가 교체하고 실험도 하나 추가로 두 번째 실험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교체를 해서 다시 정리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 부분을 저 설명을 질문 있어요. 네네네. 지금 1시간 추가로 돌려 가지고 기존에 네. 있는 지금 여기 이 그래프 쪽 리절트 여기에서 여기 지금 과적합이 난 거잖아요. 예예예. 여기 대비 개선된 내용이 어떤 게 개선이 된 거죠? 지금 가장 최근에 돌린 데이터가? 이거는 제가 좀 과정이 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과정이 잠깐 설명드리면은 처음에는 그 MLP 그러니까 MLP 애들을 학습을 안 시켰 학습을 MLP 애들이랑 같이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때 상우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아 네네. 네 그래서 같이 학습을 시킨 거였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이 섰던 게 '러닝 레이트를 줄일까.'를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상우님 얘기한 것도 적용을 해서 시켜 봤고요. 근데 그 시키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있나? 어 있나? 이렇게 이거 맞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어큐러시가 트레인 어큐러시가 좀 더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금 돌린 지 꽤 됐었어 가지고 이게 그 두 번째 거예요? 예 상우님이 얘기하셨던 걸 해 가지고 만들어 낸 게 아 이제 두 첫 번째 번째 게. 계산 사항만 적용했었을 때 이 결과값이 나왔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상우님이 MLP 헤드를 그거는 제거해서 학습을 그거는 프레트레인드 된 거를 그거는 그러니까 그쪽 레이어는 이제 넣지 말고 동결시 그 프로즌 시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했던 제가 제안 드렸던 게 인코더 부분만 프리즈를 하고 MLP 쪽을 아 마 트레이너블 하라고 했던 맞아, 맞아, 맞아. 거였거든요. 제가 예. 얘기했어요. 제가 반대로 예. 얘기했다. 아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근데 이게 제가 좀 학습을 더 안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이게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저는 계속 이제 가적합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 이 이유가 이제 이미지는 21K 거 학습이니까 이게 맞는 정상적인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누구는. 그쵸. 아니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져왔다는 게 거의 네. 따지고 보면 훈련이 끝난 제너럴한 모델을 가져온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이제 그래서 어 애큐리시가 높을 수밖에 없지. 예. 그래서 오늘 방금 이제 제가 50의 포크를 이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 이게 분명히 좀 이상한 거지 않을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 돌려 보니까 이제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이제 석사생 한 명 있는데 이게 "그 정상이다."라고 얘기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학습을 했고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또다시 이제 다른 코드로 해 가지고 이제 학습을 좀 돌려 봤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게 지금 방금 최근 거긴 한데. 이거는 첫 번째 실험에서 에포크를 좀 늘렸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코드를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에포크가 10 에포크에서 50 에포크로 5배 는 거죠. 50 에포크로 늘렸고 어.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실험을 러닝 레이트를 몇으로 했지? 러닝 레이트를 좀 줄였어요. 러닝 원래는 러 1 어 맞아요. 러닝 네. 렌트는 줄이는 게 맞아요. 예 러닝 레이트를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나왔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전체 이미지는 21K 모든 거 다 프로즌 시켜 가지고 했던 것도 방법도 괜찮았고 어 그리고 상우님이 얘기하셨던 그 마지막 단은 이제 트레이너블하게 바꿔 가지고 하는 것도 뭐 잘 나오고 그게 다 둘 다 해도 되는 것 같긴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실험은 러닝 레이트를 좀 너무 높게 그러니까 A백을 너무 맹신하고 너무 러닝 레이트를 좀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실험을 좀 어떻게 보니까 3 개를 진행을 했는데 이 3 개를 다 할게요. 그래서 좀 그게 다른 분들 추가적으로
좀 보시기에 좀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코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발표 준비가 한 텀 밀리니까 약간 말을 좀 많이 또 버벅이게 되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혹시 보이시나요? 좀만 그 확대해 주세요. 예예. 아 네네. 너무 확대다. 한 번만 줄여 주세요. 네 예. 이거 지금 딱 좋아요. 터미널 좀 없애겠습니다. 터미널 없애고 이것 좀 이렇게. 이렇게. 어 처음 이제 어텐션 쪽 코드고요. 음 저희 이제 어텐션 이제 히든 사이즈 부분이랑 그다음에 너메드스 부분 이제 나눴을 때 0 되면은 이렇게 또 나오게 하는 거는 저희 그러니까 히든 사이즈 머스트 비 디바이드 바이 넘헤드스 하는 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NLP에서 쓰는 트랜스포머 했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착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 컨피그를 따로 줘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컨피그를 보시면은 안에 이제 컨피그에서 여러 가지 이제 16 바이 16 패치하는 부분이랑 또 패치가 또 32 바이 32에서 좀 더 큰 패치로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16, 16 패치를 이제 좀 더 얘는 뭐였더라? 그 MLP 디멘션을 좀 더 늘리는 부분 라지 모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라지 32 패치 이거는 14 패치로 해 가지고 좀 더 작게끔 패치를 좀 작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바꿔 줬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 부분을 이제 피그 겟 이렇게 해 가지고 메인에서 이제 컨피그로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 만약에 질문이 하나 모델 있어요. 네네. 지금 사전 학습된 모델을 구해 와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전 학습 모델은 VIT 16 이요. 16으로 예 구해 온 16 이에요. 거잖아요. 예, 16으로 예 구해 그 왔으면은 저렇게 예. 컨피그가 30이나 뭐 다른 걸로 바뀌게 되면은 네. 따지고 보면은 이제 모델이 입력된 거랑 다른 형태의 입력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네. 잘 유연하게 동작을 하나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바꿔야 되더라고요. 저 이거는 GPT의 도움을 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딕셔너리 안에 있는 그 모델 키에 맞게 또 바꿔줘야 돼요. 제가 허깅 페이스에 있는 그거랑 제가 만든 VIT 이렇게 컨피그로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 이제 레이어 부분에서 안 맞아 가지고 충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돌을 바꾸는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얘네가. 그러면 바꾼 다음엔 성능이 제대로 나오던가요? 성능이 나온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VIT 16 모델에 VIT 16으로 인풋을 넣어 가지고 파인 튜닝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결과 예. 그래프가 잘 나왔겠죠. 근데 예예. VIT 뭐 32라든가 아니면 다른 입력이나 다른 뭐 레이어가 뭐 더 추가되게끔 컨피그를 바꾸면은 네. 모델의 구조가 바뀌니까 따지고 보면 그 모델에 예. 학습된 파라미터가 다 유실되는 거랑 똑같아지는 어 거거든요. 예예예. 그러면 성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가 어떻게 음. 됐는지. 그거 같은 경우는 32 그러니까 이미지는 21K를 32 패치로 학습을 한 거를 또 다시 해서 학습을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그건 제가 제가 아직 알기로는 아마 애큐리시가 확 떨어진 상태에서 구동되거나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은 이렇게 컨피그로 해서 하는 방법은 여기선 추천 안 한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이게 거죠? 지금 무엇을 한 거냐면은 내가 레지넷 101 짜리를 학습된 모델을 음. 가져왔는데 네. 걔를 레지넷 50으로 바꾼 다음에 파인 튜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성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네. 왜냐면은 트랜스포머가 모델이 유연한 경우에는 그렇게 변형을 시켜 줘도 네. 뭐 애큐리시가 50% 부터 시작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음. 돌려봐야 하는 거긴 하죠. 예 그러니까 돌려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음. 돌려보질 않아서 그것까지는 음. 모르겠네요. 근데 상황이 제로 말씀하신 베이스에서 이렇게 네. 다양한 파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함수를 설계한 거는 굉장히 잘한 행동이긴 해요.
여러 뭐 가지 그냥 하나의 아키텍처에서 여러 가지 파생 모델들을 간편하게 음. 만들 수 있는 함수를 설계하는 거는 예, 되게 좋은 예시긴 합니다. 이건 되게 잘하셨어요. 잘하시긴 했는데 그 파생 모델을 하나만 구했으니까 그건 이제 아. 의도와는 맞지 않다. 하지만은 함수는 이해했습니다. 되게 옳게 이제 이게 좋은 사례를 하나 만들긴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제로 베이스를 했으면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되게 좋은 사례긴 해요. 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32로 해 가지고. 이게 근데 ABAC을 써도 컴퓨팅 파워가 좀 짝짝 달더라고요. 이 비전 트랜스포머 부분이. 이거 원래 500 개였거든요. 근데 실험 좀 돌리니까 200 개가 날라가서 그 근데 트랜스포머 계열 자체가 다 서버에서 돌리는 수준으로 높은 그러니까 용량이 큰 모델이어 가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긴 예. 해요. 예. 그래서 에이백이 있으면 감사하긴 있지만은 아 나중에 좀 더 구매를 해야 될까. 5090 2개 박아야 돼요. 장난 아니다. 예. 하여튼 네. 그렇게 돌려야 제대로 구동 가능합니다, 그거. 와 지금 이거 가능한 거는 맞나 모르겠는데 잘. 그 잘 학습 트랜스포머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컴퓨팅 파워가 예. 그 기억이 안 나긴 한데 그거 아마 대충 V램만 계산하면은 5090이 32 기가니까 32 기가 2개에서 64 기가 필요할걸요? 와 V램 최소 용량만 따져도. 장난 아니네. 예.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솔직히 제로 베이스에서 학습시키기에는 개인이 하기는 좀 힘들긴 하죠. 그쵸. 예. 저이 아 괜히 바꿔놓기는 하여튼 네. 코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컴피그로 따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피그로 이렇게 따로 조절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꿔 놨고요. 그래서 이제 컴피그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붙어 있는데 그래서 트랜스포머 부분 그리고 히든 사이즈 부분도 이렇게 너메드스랑 히든 사이즈 부분도 이렇게 모델에 그 16x16 패치를 했을 시에 필요한 헤드랑 그리고 그다음에 히든 사이즈 부분 이렇게 조율할 수 있게끔 했고요. 헤드 차원은 이제 히든 사이즈랑 셀프 너메드스로 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최종 헤드 디멘전은 이제 너메드스에다가 디멘전에서 곱해 가지고 최종 헤드 만들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최종 헤드를 통해 최종 만든 헤드 디멘전을 통해서 우리가 커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 만들게 되고 그 QKV를 나중에 이제 키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Q 내적하고 밸류 가중합을 통해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텐션 드랍 아웃을 통해서 어 학습 안정성도 추가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이 어텐션 드랍 레이트 같은 경우는 컴피그 쪽에 있나? 그래서 0.1로 네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드랍 레이트 부분 그리고 리니얼 이제 아웃풋 댄스에서 리니얼 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프로젝트 드랍아웃까지 해 가지고 또 한 학습의 안정성 더 추가한 다음에 소프트 맥스 취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트랜스포즈 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트랜스포즈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쿼리랑 키 밸류 이제 트랜스포즈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쿼리 키 밸류가 쭉 들어간 다음에 어텐션 스코어 구하는 거 이제 쿼리랑 키 트랜스포즈 시킨 다음에 쿼리 키 내적시키고 그다음에 루트 차원으로 해서 스케일링해서 안정성 부여하고 그다음에 소프트맥스에서 드랍아웃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인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셀프 VIS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텐션 맵 그를 볼 수 있는 그 스코어 어텐션 맵을 이제 이미지화로 뽑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텐션 맵을 뽑긴 뽑는데 제가 이거 볼 줄을 몰라 가지고 이거는 이따 상원님한테 한번 보내 드리고 제가 이거를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추가를 해 보긴 했는데 잘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따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래서 컴피그 좀 다시 파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 어텐션 이게 보면 어텐션 맵을 뽑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예 커리어 키 토큰 해 가지고 어텐션 맵 뽑는 건데 이게 잘 나온 건지를 몰라 가지고 제가 이 논문에 있는 어텐션 맵 뽑는 거를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거긴 한데 근데 뭐 논문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림이 나왔나요? 예 있긴 있어요. 근데 논문 지금 어텐션 맵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네. 논문 어텐션 맵도 뭘 설명한 건지를 몰라 가지고 제가 이거인 것 같은데 이건 패치인가? 아 이건 아닌가? 그건 아니지. 아 아닌가 봐. 제가 잘못 만들었나 봐요. 아 없네. 그런 건 없네. 어. 없네, 없네.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 같긴 해. 그 저렇게 이제 2 바이 2로 그려지는 거 보면은 뭐였지? 무슨 매트릭스였던 것 같은데. 그 일단 TTF 이미지는 이걸로 예. 네. 이미지는 이걸로 얻고 그 뽑은 게 이거긴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보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저거는 다른 그림인 것 같아요. 그냥 중간 피처의 추출물 같은 느낌이 더 들긴 해요. 맞아요. 저도 예. 그런 생각에서 이 해석이 좀 안 되네. 어.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뭐 저거만 시각화를 하려고 봐서는 알 수가 없긴 합니다, 저도. 예 그래서 시각화만 하려고 해 보려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 그 코드를 넣은 건데 잘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인코더 블럭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코더 블럭해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어텐션 하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또 하고 그다음에 MLP 그 비선형성 주는 거 해서 인코더 블록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스킵 커넥션 부분 이렇게 잘 붙게끔 해서 학습의 안정성 주는 부분이고요. 인코더 부분은 인코더 블럭을 가져와서 인코더 블럭에 있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럭을 이제 L번 여러 번 하는 거 구현한 거고요. 그래서 폴로 해서 레인지 부분 해 가지고 럼레이어스 부분 이제 컴피그해서 받아 가지고 몇 번 할 거지 6번 할 건지 12번 할 건지 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최종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EPS 엡실론 같은 경우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보면은 분모에 이제 입실론 이제 부분 넣어져 가지고 분모가 0이 되는 거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이거고 그다음에 MLP 쪽은 인제 다 인제 선형 플립 커넥트 부분에서 선형 부분으로 여기 첫 번째 리니얼 그다음에 ACT to FNA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렐루나 겔루나 탄젠트나 시그모이드를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겔루를 썼고요. 그래서 겔루 쓰고 그다음에 또 리니얼 또 하고 그다음에 드랍아웃으로 이제 학습의 안정성 줘서 이제 제가 포워드 논문에서 하는 거 갤루를 써 가지고 갤루로 바꾼 거죠?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갤루, 렐루, 탄젠트 이제 써서 바꿀 수 있게끔 이제 해 놨어요. 이거는 아마 어디였더라? 그 파이터치 따로 또 구현하신 분이 썼던 그 방법이어 가지고 이거로 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갤루, 렐루 쓸 수 있구나.' 해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펑션도 이렇게 하여튼 네. 그다음에 이제 패치 임베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저기 그 임베딩드 된 그러니까 패치 나눠 이미지를 패치로 나눠 가지고 임베딩 그 클래스 토큰 부분이랑 해 가지고 합쳐지는 이제 패치 임베딩 부분이고요. 그래서 패치 임베딩 부분이 이제 이미지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GPT 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게 페어라는 이제 튜플 처리 함수를 쓰면은 뭐 좋다라고 해 가지고 이 페어에 있는 이 부분을 써 가지고 이제 이미지 사이즈에 맞추게끔 이렇게 또 하고 이제 넘 패치랑 이제 프로젝션 해 가지고 이제 잘 지금 이미지 사이즈가 원래는 이제 튜플로 된 데이터 형태인데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로 저 페어 라이브러리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네. 아. 오 좋은 어 메서드네요. 네 이거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아까 방금 참고했던 파이토치 코드에서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처음에 '뭐지?' 하고 했더니만 이건 튜플로 이제 처리하게 하는 함수라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해서 처음 봤거든요, 이 코드는 제가. 그러니까 입력되는 이미지가 튜플인데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텐서로 바꿔주는 건가? 여기서 잠깐만요. 이미지 패치 예, 패치 쪽으로. 아닌가?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페어 함수가 입력되는 이미지 사이즈가 튜플 데이터셋인데 그거를 텐서 데이터셋으로 자동 변환을 해주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야만 음 포워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포워드에 variety 들어가려면 텐서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these are internal method marked via the underscore beginning which repeats the 네. for 이건 제가 찾아보고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추가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체크하고. 그리고 utils에는 아까 얘기했던 갤로 내용 있는 거랑 그다음에 어 이거는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이거는. 어딨더라? 비전 테스트 보면서 MP2 이게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이건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준비하고 나서 코드를 안 봐 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부분이고 비전 트랜스포머는 아까 저희가 갖고 왔던 인코더랑 패치 임베딩이랑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해 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GPT를 좀 많이 활용해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치 임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넘 클래스에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인 MLP 헤드 부분 하려고 이제 넘 클래스 이제 붙인 거고 패치 임베딩 붙이고 그다음에 넘 패치스 해서 우리가 최종으로 패치가 붙어있는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클래스 토큰 같은 거 만들어서 클래스 토큰을 통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도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붙이는 부분이고 트랜스포머 인코더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인코더 부분에서 갖고 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마지막에서 넘 클래스 아까 선언했던 넘 클래스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차원 config 히든 사이즈 해 가지고 트랜스포머에서 최종 출력물 나오는 차원에서 그걸 받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리니얼 풀리 커넥트 리니얼 부분 해 가지고 우리가 확률 마지막 최종 확률값 마지막 입력받는 거. 그리고 이거는 초기 함수 그대로 똑같이 썼고요. 그다음에 해서 포워드는 그대로 저희 논문에서 얘기했던 것대로 포워드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 로드 폼 부분이 이쪽에서 좀 많이 GPT 거를 썼던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코더 부분을 레이어 부분에서 제가 이 컨피그로 사용을 해 가지고 이제 기존에 이미지는 21K에 있는 잘 학습되어 있는 21K에 있는 인코더 레이어에 있는 이름 같은 것들 선언이 되어 있는 이름 같은 거는 파라미터 부분이 이름이 맞지 않으면은 이게 붙질 않아 가지고 그 이름을 이제 키 값을 이제 변경해 주는 이제 함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좀 강제적으로 좀 맞춘 것 같아요. 원래는 어떻게 비전 트랜스포머를 작성하는지는 제가 코드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config.py로 하는 부분을 통해서 오류가 나는 것들을 막으려고 이제 동적으로 좀 바꾸려고 이렇게
GPT를 통해서 좀 얻어낸 함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저거 뭐냐면은 그 레이어 설계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레이어를 설계하면은 각 레이어별로 네임 태그가 붙어요. 네네. 근데 그 네임 태그가 어 자동으로 붙는 경우가 일단 파이토치에서 자동으로 이제 붙는 게 대다수긴 한데 네.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컨피그에서 네. 이제 뭐 패치 사이즈를 16에서 뭐 32로 바꾼다던가 그런 게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특정 레이어가 32 바이 32를 받을 수 있게 그거 그 웨이티드 파라미터의 뭐 내부 항목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을 해주려면 어느 레이어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 네임 태그들을 이제 지금 매칭해주는 함수를 지금 설계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네임 태그가 조정된 웨이티드 파라미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안에 이제 학습된 정보가 전부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거는 조정이 되지만은 조정을 했었을 때 그 프리트레인드가 아니라 이제 제로 베이스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게 아마 로그거든요. 제 음, 음, 이걸 해도 그 안에 키 값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이거긴 한데 근데 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의아한 게 이미지는 21K에 있는 거를 못 받아온 거라고 말씀하신 거면은 그 밸리데이션 저기 그러니까 트레인 부분은 이제 천천히 학습을 하되 밸리데이션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조정 안 한 거잖아요. 16 패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쵸. 16 패치로 한 거긴 하죠. 근데 16 패치를 지금 한 거면 조정이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음. 로그가 보면은 어느 정 이게 아마 로그가 이쪽 단이 이쪽 단은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키를 못 불러온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모델 다 불러온 거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불러온 건 맞죠. 무시하고 그냥 모델 다 불러온 것 같은데 원본 모델 네 자체를. 맞아요. 예. 무시하고 불러온 거긴 했어요. 맞아요. 무시하고 불러온 거면 저 함수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그냥 모델을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역할을 못 한 거네. 저 함수가 제대로 기능을 했으면은 에큐리시가 제대로 안 났을 겁니다. 오히려. 아 예. 이 함수가 원래 그 동작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그냥 원본 모델을 그냥 불러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다행인 거네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볼 다행이라 수가 있죠. 다행인 예. 그래서 그 학습이 되지 않은 트랜스포 모델을 여러 개로 파생되는 걸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음. 뭐였지? 그 레이어 구조 그 디스플레이 해주는 메서드 있잖아요. 네네네네네네. 그걸로 내가 여러 가지 파생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게 제대로 이제 모델이 그 인스턴스가 제대로 되는지만 확인해 보고 그, 네. 그, 그 모델 레이어 층 확인할 때 그 텐서 인풋 해가지고 랜덤 값 넣잖아요. 네. 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설계한 함수가 잘 기능을 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겁니다. 예. 음. 이해했습니다. 지금 아마 그 함수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해가지고 그냥 모델을 온전하게 불러왔다?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그렇군요. 괜히 안 맞은 거 대로 하려다가. 네 하여튼 네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로스 어큐레시 이거 실험한 것들은 잘 정리해서 다시 제가 깃허브에 올리고 정리되면은 다 했다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에큐리시 부분은 네. 어 한번 그 실제 그 입력 넣어가지고 출력되는 게 뭔지 텍스트로 그 출력해주는 코드를 한번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 강아지 음, 사진 넣어가지고 진짜 강아지라고 걔가 디스플레이 해주는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제대로 된 거긴 하고요. 그래프는 사실 정량 평가잖아요. 네. 네, 정성 평가도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아 근데 제가 그 PTH를 안 다운받고 어, 세션을 꺼버려가지고. 다른 이제 일반적인 CNN은 그건 뭐 네. 알잖아요. 다들 우리가 네. 많이 해봤으니까 네. 다 이제 건너뛰는 건데 트랜스포머는 워낙 모델이 커가지고 한번 아. 그 출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성 평가죠. 직접 아 그 강아지 입력해가지고 추론했을 때 진짜 강아지 추론하는지. 맞아요. 나 그게 예. 그걸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PTH 용량이 계속 쌓여가지고 어. 로컬에. 그래서 저는 그쵸. 저는 NLP 계열의 모델들은 다 정성 평가값 넣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트랜스포머는 따지고 네. 보면 NLP 계열이니까 그거 네네. 그걸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트랜스포머가 그 제너레이션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VIT로 강제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만 할 수 있게 기능 제한을 걸긴 했지만은 이 네. 제너레이션 되는 것들은 진짜 특히 이제 문장 생성하는 거 그거는 네. 그건 에큐리시만 봐가지고는 모르거든요. 저 그 네. 세그멘테이션처럼 꼭 평가를 꼭 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인 그 것 부분이 같으네. 있어요. 그 디코더 부분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하면 되고. 그리고 사실 파인 튜닝이 네. 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라마 모델을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걔를 네.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로 바꾼다. 그게 이제 파인 음. 튜닝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어에 대해서는 이제 추론을 잘하죠. 한국어로 특화를 음. 시켰다고 해도. 네네네. 어. 그래서 지금 밸리데이션 애큐리시가 다 90 이상 나오는 건 정상이에요. 파인 튜닝된 음. 애초에 베이스 모델이 학습된 프리 트레인된 모델을 가져왔으니까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고생하셨어요. 아니 아니요. 저 이게 근데 유진님 혹시 발표라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 막 이렇게 막 궁금했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그냥 코드 짜시는데 엄청 대단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근데 막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트랜스포머에다가 추가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건 GPT랑 같이 하는 거라서 거의. 그, 그래도 막 데이터 수가 부족하다는 생각 혹시 들으셨었나요? 그냥 다시 못 들었어요. 데이터스가 뭐예요? 데이터 훈련 트레이닝 데이터 수가 좀 부족해서 좀 안 나오는 그런 건 없었나요? 그거는요. 아 지금 프리 트레인드 된 모델을 불러온 거잖아요. 프리 트레인드 된 모델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사이파 10으로 파인 튜닝을 한 거니까 사실 파인 튜닝을 50의 포크 돌린 거면 좀 많이 돌린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맞 데이터셋도 뭐 원래 이제 그냥 진짜 그냥 정석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미지넷 21K라는 대용량의 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사실 사이파10은 이미지넷 21K 안으로 완전히 그 부분 집합에 속하는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이파10 데이터셋의 전체 볼륨이 그 이미지넷 21K에 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교집합이 아니라 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사실 네. 파인 튜닝을 한 게 의미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은 내가 영어로 이미 학습이 완료된 라마 모델을 구한 다음에 걔를 영어 문학 데이터로 다시 한번 파인 튜닝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는 추론을 어차피 잘 할 거 아니에요. 동일한 그, 그냥 거의 어, 데이터셋 동일한 데이터셋인데 크기가 작은 데이터셋으로 다시 한번 파인 튜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물이 잘 나왔다 안 나왔다를 좀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죠. 네네. 그래서 정말 이제 그 파인 튜닝한 성능이 제대로 된 거를 확인을 하고 싶다면은 이미지넷 21K로 학습된 모델이 아니라 그 애니멀로만 학습된 프리트레이닝한 그 모델을 구해와가지고 걔를
뭐 다른 데이터셋, 뭐 예를 들어서 가구만 있는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파인 튜닝한 데이터의 애큐리시가 제대로 이제 경향성 파악을 할 수가 있긴 하죠. 근데 지금 VIT 16이 이미지넷 21K로 학습된 것만 다 풀려 있어가지고 뭐 동물로만 이제 학습을 시켰다. 아니면은 뭐 가구로만 학습을 시켰다. 그렇게 특화된 VIT는 좀 구하기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그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한 코드를 이제 직접 구현해봤다. 요거가 이제 지금 이제 윤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의 주요한 이제 어치브먼트, 그래서 성과 이렇게 보기는 해야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제가 원래는 사이바텐으로 학습을 한 거는 조금 이제 방향이 맞지는 않긴 하죠. 그냥 정석대로 따지면. 근데 사실 뭐 그런 정석대로 따지는 거 다 따지면은 실습 안 하죠. 누가 해요, 그런 걸. 근데 지금 이 코드 짜는 거 자체도 되게 일이니까 그 워크플로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 이게 워크플로우를 코드하는 거 자체도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부분에서는 되게 잘 하신 내용이고, 이거 사실 이거 일주일은 안 끝났을 텐데. 윤순이 이거 짜는데 한 2주 이상 걸리지 않았나요? 그쵸. 이거 어. 지금 설날 때 이거 그때 준비되기 전부터 했었으니까 음, 그 저희 쉬는 주 때 할 때 이미 한 2-3주 썼을걸요 아마? 음. 이거 되게 볼륨이 큰 내용이긴 해요. 예. 그래서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퍼10 썼던 것도 그냥 여기 사이퍼10 써 가지고 한번 해본 거긴 해요 그냥. 그래서 논문에서는 저렇게 하긴 했었는데 네. 아마 저 논문에서 사이파텐 쓴 게 이미지넷 21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사이파텐으로 다시 학습을 시킨 거예요? 어 네. 이거는 그거 아, ZF300. ZFT 300M으로. 그리고 VIT 프리트렌드 온 더 스몰러 퍼블릭 이미지 21개 데이터 소스 라이브 프로브 88.5%. 어. 아. 여기인데 맞나? 모르겠네요. 아 맞아. 네 맞아요. 네. 논문대로 한 거구나. 그럼 네. 논문을 잘 따라갔다라는 또 하나의 성과가 있긴 하네요. 네 한 거긴 한데 근데 음, 네 그것도 상우님 얘기한 게 맞다고도 생각은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훈련지가 21K랑 사이퍼10이랑 비슷한데 그래서 추천했던 것도 도그 앤 캐치 앤 도그 그거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셋에서 그 우리가 처음에 과적한 문제 났던 거 그걸로도 한번 해 봐라고 해서 하려다가 그냥 돌린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여 드려야 되는 표를 제대로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실험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 VIT가 뭐 성능이 뭐 드라마틱하게 오른, 그러니까 이미지 디텍션 계열에서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올랐다, 이걸로 이제 이 논문이 사이파이테이션을 얻은 건 아니고 네. NLP 계열에 있는 NLP 계열에서 사용되는 모델이 CNN 계열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가능성을 네. 보여준 것에 더 의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네. 근데 결과는 별로 그중에서 그렇게 제일 크게 잘 다들 안 나온 거 따지더라고요. 어. 근데 그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게 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선행 연구 보니까 이바이 패치는 있더라고요. 여기 저기서 여기 있다. 이 EX 요거 어딨냐 여기 있다. 패치 사이즈 이바이 픽셀스 이거긴 한데 근데 이제 이바이 보다는 16 x 16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쫙 해 가지고 잘라서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을 다 확인을 한 건 아니긴 하지만은 VIT가 이제 언급된 이후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뭐 트랜스포머를 더 많이 활용하자, 이렇게는 음. 방향이 안 간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네.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 쪽으로 트랜스포머를 음. 이용하자라는
계열의 논문이 더 많이 나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거지 않나? 시인 트랜스포머? 잘 하려고. 아 그건 아닌가 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지금 SAM도 따지고 보면은 트랜스포머 모델 아닌가요? 다시 못 들었어요. S 뭐요? SAM. SAM? 아 샘. 아 네네네. 저것도 제가 알기로는 트랜스포머가 아키텍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그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디텍션 계열에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파생 논문이 더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뭐지? 성능 문제 때문에 인베디드 쪽에서는 계속 CNN을 쓰는 거죠. 음. 예. 음. 그래서 네. 발표는 여기까지이긴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발표가 한번 한 주 둥 뜨니까 그 따끈따끈했던 머리 상태에서 발표가 안 돼서 약간 좀 애를 좀 쓴 것 같아요, 오늘 발표는. 근데 발표는 되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네. 그리고 뭐 오히려 그 뭐였지? 의문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아 그쵸, 그쵸, 예. 그쵸.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